자, 우리가 1단원에서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이제 2단원에서는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의 평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데, 돌림힘입니다. 돌림힘.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토크라고 하는 거죠. 토크라고 하는 건데, 돌림 힘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림 힘이기 때문에 이게 힘의 한 종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돌림 힘은 힘이 아닙니다. 힘과 물론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지만 힘의 한 종류라고 말하면 잘못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확실하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돌림 힘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돌림 힘은 그리스 알파벳 타우, 이렇게 써서 타우라고 읽죠. 타우로 해서 R 곱하기 F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식이에요. 자, 우리가 물리에서 항상 보면 대부분 많은 식들이 유도되기도 하지만 어떤 식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정의되는 식이 있어요. 약속식이라는 거죠. 이 물리량을 이렇게 정의를 하자. 해서 정의되는 식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정의되는 식들은 유도되는 식이 아닌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되는 식일수록 여러분들은 그 식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의식에 들어있는 물리량들은 어떤 것들이며 어떤 물리량들이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식은 잘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유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돌림 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데피니션입니다. 정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돌림 힘을 정의하는데 사용된 물리량이 R이라고 하는 거리라는 물리량과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 두 개가 지금 사용이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일단은 우리가 물체를 하나 그려봅시다. 위에서 우리가 내려다본다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회전 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막대가 기다란 막대가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고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막대 끝에 F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합시다. F라고 하는 힘이. 이 점에 F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 이 회전 중심 O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 F까지 거리 R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거리를 갖다 우리가 R이라고 하자 말이죠. 그리고 이 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할 때, 이때 이 힘에 의한 돌림 힘, 이 힘에 의한 토크는 어떻게 적느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거리 R, 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 R 곱하기 그 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조심할 건 R은 뭐냐면, R은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죠. 힘의 작용점까지 F와 수직한 거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 이 R에 대한 정의, 회전 중심에서부터 힘의 작용점까지입니다. 자, 회전 중심이 여기 있고 힘의 작용점은 여기 있죠. 작용점까지 거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F와 수직한 거리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F와 수직하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면 R은 막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 막대의 길이와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R 값과 F 값이 직각이 되겠죠. 수직이 되겠죠. 이럴 때 그냥 요 R 값 곱하기 F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돌림 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힘이 수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힘이 이렇게 수직으로 말고 비스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 힘이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F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죠? 이랬을 때 작용점은 똑같죠. 그럼 이 힘에 의한 토크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R 곱하기 F다. 이거하고 지금 크기는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그냥 R 곱하기 F가 똑같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이때는 F와 이 R이 직각이 아니죠. 직각이 아닐 때는 직각인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F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분해를 해보자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힘의 분해. 네, 힘의 합성과 분해해서 힘의 분해. 요 F라고 하는 힘 F는 Fx 방향이라고 합시다. 요걸 Fy 방향으로 합시다. 자, Fy 방향의 힘과 X 방향의 힘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죠. 요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fx와 fy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fy라고 하는 힘은 요 r하고 수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fy에 의한 토크는 돌림 힘은 r 곱하기 fy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fx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회전 중심이 여기 있는데 회전 중심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 R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리 큰 힘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돌림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밀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R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돌림 회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돌림 힘이 0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정의한 식이 돌림 힘을 정의하는데 타당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로지 수직인 힘만, 그러니까 수직이 아닐 때는 수직인 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F고 요 값이 요거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힘이 나란하지 않을 때는 사인 세타는 뭐죠? F분의 Fx죠. X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이 F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토크를 구하라 그러면 토크는 R 곱하기 R과 수직한 힘이 바로 이제 Fx니까 Fx만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R 곱하기 Fx가 F 사인 세타죠. 따라서 결국 우리는 토크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 어떤 회전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인 곳에 힘이 F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방향이 꼭 수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든 간에 그 힘이 작용할 경우에 토크를 구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R과 F의 사이값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직이 아닐 때는.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앞에서처럼 만약에 세타가 90이다. 사인 세타가 90이야. 수직으로 작용하는 요 힘처럼. 그러면 세타가 90이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90은 1이니까 RF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크에 대한 정의는 간단해요. 정의하는 게 복잡하면 안 되겠죠. 정의식이 출발식인데 출발할 때부터 복잡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물리학자들은 항상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물리에 있는 식들은 말이죠. 대부분 보면 어디였을까? 자, A는 B 곱하기 C. A는 B 곱하기 C 형태의 식이 굉장히 많아요. F는 MA, W는 FS, I는 FT, P는 M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B 곱하기 C 형태로 굉장히 심플한 그냥 두 물리량의 곱한 형태로 나타나는 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는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토크도 마찬가지죠. 그냥 토크는 R 곱하기 F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많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토크에 대해서 돌림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